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한라산업연구원의 노장서 원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하는 2022년도 국제 할랄 화장품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터키가 최근에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라고 바꿨는데요. 터키 또는 뭐 튀르키예 화장품 시장 현황과 화장품 할랄 인증을 주제로 터키의 할랄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와 대담을 나눠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터키 분이신데요. 현재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서 할랄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웨붓 엘리프 쿠브라 님입니다. 간단히 웨붓 엘리프님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면은 1992년생으로 튀르키예의 그 수도인 앙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앙카라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터키의 명문대인 그 앙카라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현재까지 한국의 할랄 인증 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ISO 심사원 자격과 할랄 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할랄 인증 기관이죠.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또는 KMF라고 하는데 여기 그 할랄 위원회에서 할랄 인증 심사원과 또 해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주관하는 할랄 화장품 인증 교육에도 2020년부터 매년 강사로 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그 엘프님의 부치는 이슬람 협력기구 산하 이슬람 국가 표준 측량원 스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그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엘리프님, 오늘 저희 그 국제 할랄 화장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키의 할랄 화장품에 대해서 한국 화장품 업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저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앞서 오 박사님께서 저희를 안내해 주듯이 저는 이제 KMF에서 할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도 터키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하게 됐는데 너무 기쁘고요. 네. 저한테도 좀 의미 있는 발표입니다. 예. 네, 오늘 툴키의 소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툴키 화장품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과 현황, 그러니까 향후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터키의 어, 정확히 언제부터냐면 2014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매장과 그 온라인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키 보시면 네, 굉장히 뭐 인구도 많고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요. 저희가 터키어가 따로 있고 종교는 이슬람교고 약 98%의 무슬림입니다. 거의 다죠. 무슬림이고요. 터키 리라가 따로 있고 저희도 똑같이 그 OIC 멤버입니다. OIC라고 하는 건 협력 기구인데 약 57개국의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다 해당되는 조직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터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터키 화장품 시장의 주 품목들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건 향수가 제일 크고요. 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헤어케어, 머리 이제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세 번째는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초 화장품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아쉽지만 이게 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터키 사람 습관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바르고 하진 않고요. 웬만하면 올인원 이런 스타일의 화장품들 선호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로션이나 에센스만 바르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욕실용품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탈취제도 많이 인기가 많아요. 저희 나라에서. 그래서 뭐 좀 표에 보듯이 향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다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주 화장품 종류는 아무래도 이제 향수나 헤어케어, 기초 화장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터키는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유럽과 감사합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의 기업, 화장품에 대한 소유가 높은 중동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많고 또한 이제 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년 전까지 12년 전까지는 주로 유럽에서 오는 제품만 사용했습니다. 뭐 브랜드 알려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에스티 로더리라든지 뭐 바비 브라운이라든지 저 큰 브랜드명들은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실상 이제 한류라는 자체가 이제 인식 자체가 만들고 나서 12년부터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접하는 데는 그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한국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한국 여자들의 얼굴이 화장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뭐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화장하는 그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서 아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젊은 시대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30대까지는 약간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도 조금씩 들어왔지만 알고만 하지 이게 막 진출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 특히 지난 10년 동안, 10년, 오늘부터 한 10년, 2010년부터 화장품 부문의 발전을 살펴보고 이제 터키 화장품 시장이 매년 거의 한 1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시장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활랄과 연결시키는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선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고 근데 지금에는 특히 기초 화장품이 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지금 높은 시대입니다. 예, 또한 터키 기업의 제품 범위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자료는 좀 18년 자료이긴 한데 그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큰 차이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보시다시피 뭐 수출도 많고 그 수입도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아직까지 그 현지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크죠. 그래서 터키에서 좀 이따 이제 그 진출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제품보다는 기술을 약간 교류하고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이다시피 이거는 여기 2021년까지는 확실한 자료이고요. 2022년부터는 예정. 보시다시피 코스메틱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향수, 뭐 다른 제품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초 화장품이 제일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도 역시 수익률도 계속 높아질 예정이고요. 그럼 한라인즈에 대한 터키에서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뭐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할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면 할랄, 하람, 마시푸라는 세 가지 일단 단어가 주로 할랄 업무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할랄 산업에서 할랄이라는 단어는 아랍어입니다. 뜻은 허용됐다, 허용된다. 즉 무슬림의 목그, 수구, 발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알려 그런 개념을 할랄이라고 부르고요. 반대의 단어는 하람입니다. 무슬림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무슬림 입장에서는 불결한 그런 모든 이제 아이템들을 하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럼 중간이 또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아, 이것도 역시 할랄인가? 아니면 하람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품 산업으로 따지면 어떤 원료가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세포를 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뭐 몸에도 좋고 뭐 기능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과연 할랄일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랄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시부라는 그 범위 안에 해당시키고 그 안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부라는 단어는 의심스럽다, 불분명하다. 사실 할랄 업무는 이 범위 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랄은 어차피 할랄이고 하람은 어차피 하람인데 접근할 수 없고 가능한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어느 쪽에 보낼 수 있냐 이것이 바로 할랄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할랄 인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할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설명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규정화된 표준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서 자료를 또는 인증서를 제공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할랄 인증이라고 부르고요. 이 프로세스의 이제 결과는 증서 그 인증서라면 거기에 대한 할랄 마크와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포장지에 비칠 수 있는 마크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시스템을 할랄 인증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고 따지면 인체에 접촉하는 화장품 또는 개인 위생품 할랄 인증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되는 원리 역시 할랄 이슬람 율법에 그러니까 샤리아 법에 할랄 표준들에 해야 됩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슬람 법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꾸란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뭐 명확히 하기 위해 또한 할랄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 할랄 표준들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할랄 표준이 있다면 중동 쪽으로 GSO 표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IC 스믹으로 된 약 47개국으로 이제 일단 해당하는 물론 OIC는 다이렉트로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수집하고 사용하는 스믹 할랄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각각 할랄 표준들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슬람에서 그냥 종교에서 요구하는 또 거는 똑같지만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알코올, 화장품에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이 알코올 사용했을 때 완제품 함량에 저희 인정하는 게 어떻게 되겠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지. 이슬람에서 요구하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9%는 거의 무슬림이고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제서야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TSC라는 지금 표준 협회가 있는데요. 이 표준 협회는 아주 오래된 기관이긴 하고 여러 가지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할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할랄 인증하는 사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육류 쪽으로 그 식품 쪽으로 하는데 화장품은 더더욱 없어요. 왜냐? 특히 이거 이슬람 국가들의 뭐 공통적인 약간 이슈 아닌 이슈 부분인데 저희가 모슬림이기 때문에 이건 할랄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반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비무슬림 국가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할랄에 대한 인지가 생겨요. 그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도 터키에 있을 때는 이거 할랄이냐 아니냐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다 보니 아, 이거 할랄이랑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작년 그 스미에서 행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 처음 정부 기관에서 발표자가 나오고 할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 처음 나왔습니다. 2021년에. 스미 이 행사를 17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개념 자체가 이제서야 그러니까 생기고 있고 19년도부터 표준 살로엔진 발급을 하고 있고 지금 터키 협회에서는 스믹 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규정 바탕으로 인증을 하고 있고요. 19년도부터 할랄 인증 기구라고 아크리디테이션 바디가 생겼습니다.
아크레디테이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표요 보이듯이,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스믹이라는 표준 협회가 있고요. 표준 협회에서 아크레디테이션 바디, 뭐, 설티피케이션 바디,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 각각 쓰고 참고하고 이제 할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냐,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증을 해줄 수 있냐, 뭐 아크레디테이션 바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런 표준을 만드는 제조사가 할랄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증기관이고요.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크레디테이션 바디입니다. 그래서 할랄 아크레디테이션 바디는 지금 현재 여기 터키에 있는 학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인증기관이 약간 아크레디테이션 바디 개념으로 리코그니션 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아크레디테이션 목적으로 만드는 할랄 아크레디테이션 목적으로 만드는 기관 학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부터 이제 터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터키에 그러니까 수입될 제품 한해서 할랄 로고가 만약에 할랄 아크레디테이션 바디에 등록된 로고라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 제품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준은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 6월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 이후에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벌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유통은 되는데 잡히면 큰 문제는 없고 내년부터는 이게 그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할랄 로고를 가지고 있는 인증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KMF, KMF 그러면 할랄 아크리테이션 바디에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30개 정도 이제 기관이 있고요. 근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되게 어렵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할랄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커요. ISO 17065라는 그 인증기관들이 그러니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에 한해서 ISO 표준이 있고요. 그 표준에 따라서 인증받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뭐, 다른 ISO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미 그 전부터 한 80년? 1980년부터 개념 자체가 있었고, 이제 셋업다운 다 되는 상황인데, 할랄은 이제서야 좀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큰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찾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맞추는 그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사실입니다. 네, 아마 내년부터 한랄 화장품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높을 거라고 얘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화장품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류 드라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국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의 기원이 뭘까? 왜 그럴까? 이런 거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로 학생인데 이제 뭐 제가 봤던 것들도 마스크팩 이런 거 막 크게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지도 자체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네, 저희 터키 같은 경우에는 돼지 목장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기우는 게 없고 있다면 그냥 베이컨 어디 특성 마트에서 파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저 돼지 성분이 화장품에도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돼지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그런지 할랄에 대해서 인지도가 조금 낮은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GMO 같은 경우에도 저는 화장품에 GMO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케이스는 못 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근무 중인데 오전에 전화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대두에서 유래된 원료를 쓰는데 그건 이제 GMO 가능한지는 물어보더라고요. 화장품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뭐 나라마다 틀리지만 우리 터키 같은 경우에는 GMO 기원의 원료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터키에서는 약간 그 수입 자체가 안 돼요. 예,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KMF 할랄 기준에 말씀드리자면 기원이 정확히 돼지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하람이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터키는 워낙 이슈가 많았었고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해서 뭐 나라 내부적으로도 시위가 됐고 막 이슈가 음. 돼가지고 아예 금지되었어요. 네, 이제 뭐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좀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 14년부터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샤 매장에 갔었고요. 처음 이제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에 관심이 갖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샤를 인터넷에서 보다가 찾게 됐는데, 웬걸 되게 브랜드, 그냥 좀 큰, 백화점에서 미샤 샵을 처음 봤어요. 미샤 같은 경우에는, 음, 프랜차이즈잖아요. 터키에서 미샤 그 매장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입니다. 네, 한 분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매장을 했고 한 20개 정도, 20개 가까이 매장이 지금 터키에 현재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샵, 홀리카 토니몰 이런 제품들도 이미 시장에 되어 있고 페이스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 LG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묶어서 한 매장에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 실제 매장으로 봤는데 그 매장으로 진출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온라인 판매가 제일 크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이트들이 다 이제 터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뭐 제품에 대한 소개도 하고 판매하는 것들인데 제가 사이트를 조금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봤는데 주로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이 에센스, 마스크팩, 그다음에 이제 뭐 틴트나 이런 요런 정도의 제품들이 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렌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있는데 주로 이제 구매된 환율도 봤을 때는 제일 많이 한 거는 이제 클렌징하고 그다음에 뭐 아기자기한 그런 그런 그 뭐지? 마스크팩 이런 것도 제일 많이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를 생산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마스크팩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희 터키에서는 마스크팩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많아요.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몰랐었는데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된 좀 사례가 있는데, 작년부터 여기 왓슨스 한국에서 매장 하나밖에 못 봤는데 터키는 왓슨스 되게 매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매장 안에 보이다시피 마스크팩이나 뭐 클렌징 이 정도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매장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시장이 있다는 의미시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미샤 매장이 지금 특히 제가 세봤는데 한 19? 한 20개 정도는 되어 있고 주로 보시면 유럽 쪽, 터키 유럽 쪽에 있어요. 아직 아시아 쪽에는 없는데 네, 매장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뭐 찾아본 결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제품은, 그 제품의 프리미엄 자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게 물론, 뭐 저희 이제 나라는 그래 예민한 피부가 많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좀, 좀 건강에 좋은 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좀 가치가 높은,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왜냐, 그래야지 유럽 제품들하고 조금, 좀 경쟁률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은 있기 때문에 기술 교류 찾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지인을 통해서 좀 올해 초에 듣는 얘기인데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한국에 있는 화장품의 인기성을 보고 그럼 저희도 이제 그 기술적인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판 부르는 업체가 그런 걸 찾는다고 하면 그럼 관심도가 많다는 의미라서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케이팝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터키는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 아니, 재작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BTS를 통해서, 솔직히 BTS하고 블랙핑크 통해서 인기가 급상승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마케팅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기초도 기초지만, 좀 화장하는 스타일이 좀 진해요. 약간 이란 사람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도 사실 터키를 통해서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기초보다는 약간 색초 라인. 그러니까 물론 나이대마다 달라지는데 주로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색조 라인을 많이 찾고 있고 근데 또 30대 이상은 40대, 50대 이후는 신경 안 쓰는데 50대까지는 이제 기초 라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화장품은 굉장히 기술이 많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터키에 좀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저부터 적극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기술, 특히 기술 자체가 저희도 좀 계속 교류를 해서 이렇게 같이 커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좀 빨리 끝났나요? 네. 네, 엘리프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서 할랄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터키인이시죠. 우리 엘리프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뭐,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최근에 국호가 바뀐 튀르키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고 한때 뭐 전 세계를 호령했을 정도의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또 강대국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터키의 현재 어떤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의 그 시장 현황, 화장품 시장 현황도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에 대한 어떤 그 인식,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화장품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 사례를 이제 공유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터키 시장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또 실제로 사실은 터키 시장에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화장품의 현재 수출, 이슬람 국가의 수출은 아무래도 동남아시아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가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네.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한국 화장품을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음, 터키가 사실 이슬람 국가에 차지하는 그 경제적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화장품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 화장품 종류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화장품 종류별로 터키에서 차지하는 시장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향수 제품 시장이 굉장히 크다. 네. 요즘이 눈에 띄는데 특별히 어떤 터키의 문화하고 무슨 관련성이 좀 있나요? 향수 제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아, 네. 옛날부터 저희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많잖아요. 네네. 농산물이 많다 보니까, 뭐 농산물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채취해가지고, 그 추출해가지고 에센스를 많이 얻어오고, 네네.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콜로니아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알코올하고 에탄올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뭐 소독제 개념으로, 근데 네. 오는 손님마다 이게 따르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네, 우리 문화에 있기 때문에 뭐 네네. 특히 뭐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손님 오면 그 네. 사탕이랑 같이 이게 그거를 이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넣고 네네네.
이런 아, 문화가 그렇군요. 있고 뭐 아, 터키식 예. 커피 먹기 전에도 이렇게 뭐 손님 오면 무조건 하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 향을 찾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 예, 네, 예. 아, 그런 그렇군요. 시장이 그 문화에 있기 때문에 좀 네네네. 예, 사실은 그 향수가 특히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터키뿐만 네네,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도 사실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향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 맞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향수의 어떤 그 비중이 큰 거는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 엘프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제 두 번째 질문은 그 할랄 인증에 대한 현재 그 인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그 터키도 할랄 인정기관, 그러니까 어크리테이션 보디라고 하죠. 인정기관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HAK, 학이라고 하는 인정기관인데 현재 이 기관에서 할랄 인증만이 이제 국내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어, 근데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이 현재 네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그다음에 한국할랄인증원, 그리고 할랄협회, 그리고 이제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네 군데가 있죠. 네, 네, 여기에서 그러면 현재 이 터키의 그 학 인정기구로부터 네. 아직까지 인정받은 것은 없죠. 네, 현재는 심지어 학 측에서도 제가 좀 인정된 그 기관들을 봤는데 네네. 아시아 쪽은 없습니다. 아, 아시아는 아직 없군요. 예. 네, 좀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측에는 없고 제가 음. 이제 기회가 돼서 직접 문의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유럽 쪽에서 많이 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네, 그러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탈락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약간 접근하는 기관도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뭐 아마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아마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터키에. 네,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예, 아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단속이 이제 좀 네, 강화될 것이다. 벌써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내년 있기 6월이요. 때문에, 네,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업체들도 이제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가 이제 아까 우리 또 엘리프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역 터키에 수출할 때 이런 할랄 인증을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은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지금 인식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제 우리 케이팝에 아주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아주 그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한국의 이제 이 뭐랄까 스킨케어 네, 제품이 이제 네, 워낙 네, 그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네. 네.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한국 화장품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오, 좀 고르기에는 좀 선택권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다양하다. 네, 다양해요. 근데 좋은 점이면서 안 좋은 점이 또 네네. 뭐가 좋은지 또 모르죠. 어쨌든 써보고 나한테 네네.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제일 네네.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부담되진 않아요. 뭐 비용적인 음, 부분도 그렇고 네네. 너무 뭐 사는 입장에서는 음, 너무 부담되진 않고 네네. 뭐 더 저렴한 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음, 좋아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뭐 좀 비싼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 음, 뭐 뭐 저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네. 가격이 좀 낮은 품목들은 또 안 맞으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예민한 피부라서 네네. 더더욱더 어렵고 그렇게 따지면 좀 비싼 걸 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제 또 무난하면서 뭐 저가도 많고 어리는 거 많아서 네 음. 그런 점이 좀 그러니까 있는 한국 화장품의 특징을 뭐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양한 제품이 있다. 그죠? 그 네, 다음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아무래도 저도 이제 과거에 터키에 가서 이제 시장 조사 가가지고 이제 터키 시장을 조사한 적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왓슨스라든지 다양한 유통 채널이 존재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화장품 유통 채널 이외에도 또 슈퍼마켓이 많지 않습니까? 네. 슈퍼마켓에서도 또 화장품 코너를 이제 운영을 해서 네. 워낙 나라가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다양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제 슈퍼마켓 체인도 있고 또 화장품 유통 채널도 있고 해서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그 현재 유통 채널을 잘 조사해 가지고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직 이제 유통 채널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제 업체들도 사실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온라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안내드렸던 사이트들 것처럼, 이렇게 뭐 네, 이번 터키 분들이 하는 사이트들이거든요. 네네네, 한국 제조사 또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케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젊은 시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해서, 제품 이제 홍보를 많이 하든지, 단 홍보를 할 때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을 실제 실제, 제품을 예, 예, 예. 사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고 후기 같은 것도 한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후기에 직접 이게 내가 발랐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홍보를 한다면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접근이 가능하고 편할 것 네네, 같습니다. 네네. 인스타그램 네네, 주의 주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엘리프님과 함께 터키의 화장품 시장과 할랄 인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터키는 사실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화장품 시장 규모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터키 시장의 어떤 화장품 수출 규모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비중은 아닙니다.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어떤 그 어떤 중간에 어떤 위치한 그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또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그런 그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경제 규모도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고 그 시장을 공략을 또 잘하면은 그게 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중동, 이란이라는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터키 시장에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엘리프 님을 모시고 터키의 그 할랄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엘리프님,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제 할랄 화장품 웨비나 터키의 화장품 시장과 그다음에 할랄 인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